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아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2주 전에 살짝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살짝 조정받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췄습니다. 살짝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다. 한방 너는 점쟁이냐? 점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마 오늘은 살짝 청기 누설? 원래는 이 내용이 제가 만들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들어갈 내용이긴 하거든요. 살짝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라고 얘기했어? 살짝 조정받고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2600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이번 주에. 이런 또 좋은 뷰를 한번 던져봅니다. 기분 좋은 뷰입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맞을 것 같은데?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맞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맞췄습니다. 자, 지수는 제가 잘 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요. 코스닥이요. 코스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라갈 가능성 7이다. 그리고 내려갈 가능성 3이다. 자신이 조금 없었던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면 코스피는 그런 얘기 안 했고 제가 나스닥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코스닥만 제가 좀 불안하니까 왠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영을 했냐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7이다 라고 얘기했고 내려갈 가능성 3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시장은 현명했습니다. 뭐라고? 살짝 뺐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시장은 현명하다니까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시장은 항상 현명하다. 그리고 시장이나 주가 보면서 이거는 내 생각과 틀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시장은 항상 현명합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올라갈 가능성 7이고 내려갈 가능성 3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장도 자신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조금 빼고 다시 올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시장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뷰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7에서 요거 한 8? 이 정도 올리겠습니다. 뭐 믿고 올리냐고? 제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먼저 얘기하죠. 그러면 자, 한방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유는 한국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65인데 이거 한국 무역 수지는 뭐냐면 수입하고 수출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많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떴다는 얘기는 수출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보면서 뉴스가 이렇게 나오죠. 몇 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주식 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시장은 뭘 한다? 데이터를 계속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달에 나왔던 무역 수지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주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5월 15일 날 새로운 무역 수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나온 무역 수지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5월 달에 나온 무역 수지가 5월 달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달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달에 있는 숫자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이번 달에 새로운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새로운 숫자가 지난달에 비해서 올랐냐 내렸냐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무역 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 전 세계인이 다 봅니다. 왜? 얘가 제일 빨라요. 한국이 빨리빨리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표가 실시간으로 제일 빨리 나오기 때문에 한국 무역 수지를 보면 뭘 할 수 있어? 앞으로 이번 달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빨리 나오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 세계 경제 관련된 아이들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뭐하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지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하지만 한국 무역 수지는 정확하고 가장 빠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다 보는 지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투자자들은 안 보는 지표인 거죠. 깜짝 놀랐다. 이거 한국 지표 중에서 가장 한류라고도 관련이 있고요.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가 맞춰봤는데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 주가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지표는 항상 보셔야 되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뭘 봐야 돼? 추세를 봐야 되고 지난달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스피 왠지 올라갈 것 같다. 코스닥 왠지 이번 주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근거는 이거였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추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23년 2월, 2023년 2월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월 올라갔고요. 3월달 조금 올라갔고요. 4월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4.63이었고요. 이번 달에 마이너스 2.65입니다.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지만 뭐 했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바닥 찍고 뭐 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죠.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반도체 바닥 찍은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 표만 봐도 감 오시죠, 이제. 이제 감 오시죠. 그래서 무역 수지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난달에 비해서 뭐 했다? 올랐다. 그 얘기 뭘 의미한다? 주가는 이미 지난달 거는 반영이 됐고 이번 달에 새로운 걸 반영을 한다면 뭐 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인 얘기였던 거죠.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자, 그래서 결론. 자, 코스피 지난번에 2주 전에 올렸던 뷰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뭐 할 것 같다? 살짝 조정받았고 이제 올라가서 2600은 보지 않겠느냐, 이번 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올라갈 가능성 8 좀 올렸습니다. 내려갈 가능성 2. 그래서 900은 보지 않을까? 이런 또 기분 좋은 뷰를 한번 던져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도 많고 일도 많거든요. 뭐 부채 한도 조정 뭐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저는 무역 수지를 보고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맞다, 그분이 있던데. 얼마 전에 댓글에 하나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냐면 제가 좀 자신 있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때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좀 잘 투자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너 몇 억씩 때렸을 건데 몇 억씩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분 댓글 참 그렇게 자신 있으면 몇 억씩 때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뭐라고 달았냐면 혹시 1억은 있으시고요? 1억은 있으시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야, 너 돈도 없으면서 몇 억씩 때린다는 얘기 함부로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으로요, 제 통장에 제가 제 본업에서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내 통장에 1억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뭐 1000만 원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1억을 내 계좌에, 통장 계좌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과 나의 그 피와 땀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1억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1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1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진짜 벌어서 1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 1억의 가치를 압니다. 와, 1억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모아서 1억을 만든 거야. 물론 뭐 대출 받아서 이런 1억은 자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벌어서 모은 돈 1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돈을 쉽게 쓸 수 없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걸 진짜 힘들게 이렇게 모았는데 어떻게 이걸 명품 백을 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1억은 있고 1억은 있고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베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돈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억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벌어서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출 받은 돈 말고 부동산 뭐 운 좋아서 돈 번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땀 흘려서 1억 한번 통장에 모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저의 뷰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웬만하면 올라갈 것 같다. 뭐 믿고? 뭐 믿고? 항공무역수지 좋아졌네. 5월 15일날 발표했거든요. 좋게 나왔어요. 이거 마이너스지만 지난달 비해서 좋아졌고,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아니고 한방이 점쟁이가 아니고 과학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가겠습니다. 나스닥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3700 갈 것 같다. 플러스 3%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일 것이다. 대형주 3%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에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주 전에 정확하게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제가 나스닥은 정말 잘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자, 여기거든요. 예. 13700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 계좌도 제가 미국 주식은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수익 많이 난 거 많이 팔아먹었는데도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주 뭐 기분 좋은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뭐 뉴스로는 뭐 미국이 금방 망할 것 같던 뭐 이런 뉴스 나오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미국 주가는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3% 오를 거다. 3%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번 주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제가 3% 오르겠다고 얘기했던 게 이 노란색 박스권이고요. 박스권을 일단 뚫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살짝 뚫었어요. 살짝 뚫었는데 저는 일단 이 상승님이 갔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가서 2.6%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이 아닐까. 1420 정도가 단기 고점이 아닐까. 이번 주가 잘 한번 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은 조금 조정받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고?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여기 있는, 아이고, 여기 있는 저의 차트입니다. 자, 빨간색 추세 박스권 보이시죠? 요렇게 올라간 겁니다. 요렇게. 상단입니다. 이 추세 박스권 상단에 제가 가격을 잡은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추세 박스권 상단은 확인하지 않을까? 확인하고 조정받지 않을까? 물론 추세는 상승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승입니다만, 그래도 일단 저 박스권 상단까지는 확인해주고 이번 주에 가주면 참 좋겠다. 지금 상승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번 주도 일단 플러스로 저희 기대를 좀 담았습니다. 142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빨간색 박스권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조정받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큰 조정 없이 조금 내려가더라 조금 내려갈 것 같고, 크게 낼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2.6%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뷰를 좀 가집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조금 좋은 얘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나스닥도 2.6% 정도 추가로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희망을 담았습니다. 이건. 자, 결론. 한국 주식 이번 주 어떻게 될 것 같다? 왠지 올라갈 것 같다. 무슨 근거로? 한국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뭐 했나? 추세가 오르고 있다니까.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미 나온 숫자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고, 제가 다 맞춰봤는데 거의 맞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 이거는 희망을 좀 담아서 받는다면 조금 올라간다면 2.6%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여기가 제가 볼 때 1420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이번 주 좀 기분 좋은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도
뭐 무조건 뭐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뭘 해야 돼? 안 될 경우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셔서 투자를 잘 하시면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몇 억을 몰빵했을 거 아니냐. 일단 돈 벌고 네 통장에 그 돈이 있으면 네가 번 돈으로 그 돈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 다시 합시다. 제 생각에는요. 몇 억을 이렇게 주식시장에 팍팍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자산 규모가 최소한 50억 이상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몇 억을 이렇게 막 한 방에 팍팍팍 이렇게 몰빵 때릴 수 있으려면 최소한 자기 자산이 몇백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재산을 몰빵해라고? 근데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어떤 사람 가능하냐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 내가 노력으로 모으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이 얼마나 모으기 힘들다는 걸 모를 수 있거든요. 뭐 로또 당첨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살 수 있죠. 삼성전자 몰빵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번 돈이요. 그렇게 쉽게 어딘가에 베팅할 수 없고요. 그리고 뭐 물건을 살 때도 힘들게 번 돈은요. 뭘 사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뭐냐면 유산으로 내가 힘들이지 않고 큰 돈을 얻으신 분 또는 뭐 로또 맞으신 분 아니면 뭐 부동산으로 갑자기 큰 돈 버신 분 이런 분이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같이 자수성가형 자수성가형 진짜 피땀 흘려서 돈 모으고 저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베팅 못합니다. 돈 우습게 우스운 돈 아닙니다. 1억이란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고 엄청나게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소설 쓰지 마시고 일단 현금 1억 이상 현금 자기 돈 모아 보시고 그때 가서 저한테 그 질문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잘 됐으면 좋겠다 희망을 담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